결국 오늘 배울 내용도 방첩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로 방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방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능동적 방첩이 있고요. 그 다음 수동적 방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동적 방첩을 대스파이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동적 방첩은 보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냉전 시기에 주된 안보는 군사 안보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런데 탈냉전이 아니라 냉전 시기에, 그리고 냉전이 끝난 탈냉전 시기에는 안보의 요소들이 좀 더 다극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안보를 우리는 뭐 사회, 경제, 문화, 뭐 사이버 영역까지 다 국가안보의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방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첩을 협의 방첩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앞으로 배울 내용은 이런 탈냉전 시기에 안보의 요소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더욱더 부각되고 다양한 요소들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포괄 방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보도 포괄 안보라고 이야기하듯이 방첩도 포괄적 방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경제안보, 그 다음 대테러, 그 다음 뭐가 있죠? 국제범죄, 그리고 사이버 안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위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뭐 대량 살상 무기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안보 요소들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은 경제안보, 대테러, 국제범죄, 사이버 안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에서는 이런 요소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하의 센터들을 만들었죠. 그 센터들을 지금부터는 외워야 됩니다. 경제안보와 관련돼서 국가정보원에 산하에 만들어진 센터는 바로 뭐죠? 경제정보와 관련된 건 경제안보와 관련된 건 산업기밀보호센터입니다. 산업기밀보호센터입니다. 그 다음 테러와 관련된 센터는 테러정보통합센터입니다. 테러정보통합센터. 그 다음 국제범죄와 관련되어서는 국제범죄정보센터가 만들어졌죠. 정보센터. 그 다음 사이버 안보와 관련되어서는 과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라고 했지만 2020년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외에 가장 최근에 개소한 2018년에 개소한 방첩정보공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센터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과거의 기출에서는 이런 센터들의 설립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외운다고 했어요? 국산국태. 그래서 국산국태로 가면 국이 2개 있잖아요. 2개 중에 뭐가 먼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국제범죄죠. 국산국태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2018년에 만들어진 방첩정보공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것과 유사한 어떤 내용이 있죠? 바로 미국의 국가정보장실 산하에 센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국가정보장실 산하에 센터가 5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는 위원회죠. 그래서 일단 어떤 게 있어요? 국가정보위원회, 약자로 쓸게요. 지난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바로 NIC가 있습니다. NIC 같은 경우에는 CIA가 존재했을 때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79년부터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어떤 센터가 있죠? NCSC가 있습니다. 국가방첩보안센터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게 14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CTIIC, 뭐죠? 사이버 위협 정보 통합센터. 이게 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나요? 바로 NCTC가 있죠. 국가 대테러센터.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냐면 바로 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국가반확산센터가 있어요. NCPC가 있습니다. 이건 NCPC 같은 경우 05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런데 왜 국가정보장실 산하에 이런 5개의 센터를 지금 언급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NCSC, 뭐라고 부른다고요? 국가방첩 카운터 인텔리전스 시큐리티 센터. 그래서 국가방첩보안센터예요. 그런데 얘의 기원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원도 같이 외우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95년, 6년 갑자기 생각이 안 국가 방첩
카운터 인텔리전스 센터, 국가방첩센터가 만들어지고요. 이것이 04년도에 NCIX로 바뀌어요. 국가방첩관이라고도 부르고요. 국가방첩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이걸 지원해 주는 실이 국가방첩관실이에요. ONCIX. 그냥 두 개를 우리는 동일하게 쓸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재마다 번역이 다른데 국가방첩관 또는 국가방첩위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04년도에 국가방첩관실이 만들어지고요. 이 국가방첩관실에서 05년도에 뭘 만들었느냐? 국가방첩전략이라는 걸 만들어요. 전반적인 국가방첩을 어떻게 주요 목표로 하고 어떤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국가방첩전략을 05년부터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매년 또는 경년으로 계속 국가방첩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제 경제 안보 관련된 내용들을 할 텐데 이것 위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이 미국에서 그 방첩과 관련된 업무들을 누가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점은 바로 04년도의 어떤 법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바로 정보개혁법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보통 방첩에 관한 전반적인 최종적인 결정 이런 것들은 주로 누가 하죠? 대통령이 하거나 아니면 NSC가 하거나 또는 누가 하죠? 그 이전에는 FBI가 주로 이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04년도 정보개혁법 이후에는 이런 업무들을 대통령하고 NSC하고 바로 국가방첩관 NCIX가 담당을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FBI에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NCIX 국가방첩관으로 넘어갔고요.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NCSC로 바뀌었으니까 국가방첩보안센터장이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할 겁니다. 그렇다면 2004년 정보개혁법 이전에는 방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나 NSC나 FBI가 수행했다라면 국내 방첩 업무는 누가 담당했을 것 같아요? FBI요. 그 다음 해외 방첩 활동은 누가 담당했을 것 같아요? CIA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2004년 정보개혁법 이후에는 국가방첩관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국가방첩관이 바로 방첩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 다음 여러 개의 정보 공동체 안에 다양한 정보 기관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바로 방첩 업무에 대해서 협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활동은 FBI나 CIA가 수행하고요. 어떤 전략을 수립하거나 각 기관들의 업무 협의는 바로 방첩관, 국가방첩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국가방첩보안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얘기고요. 지금 어디서 담당한다고요? 국가방첩관이 아니라 국가방첩보안센터에서 담당하게 되겠죠. 14년도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교재를 보신다면, 기본서를 보신다면 여기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나온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먼저 숙지한 상태에서 경제안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